돈 버는 책 이야기 리치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토크입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리치파카님과 92년생 원숭이띠 두 명이서 돈 버는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신규 시리즈를 준비했고, 저희가 첫 번째 책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으로 첫 번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나름 인상 깊었던 문구들을 이렇게 쫙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된 게 이거였어요.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효과 활동들이 무엇인지 성실히 찾아 나가라. 찾고 나면 큰 결과를 내는 그 작은 행위를 하는데 시간을 써라. 29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버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중요한 행동을 찾고 그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여기서 궁금하더라고요. 리치파카님은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저는 시간 관리를 일단은 시간 관리에 앞서서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게 저는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잔뜩 쌓아두고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안 해야 될 거, 쳐낼 거 쳐내고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쳐낸 다음에 나한테 중요한 일들만 한 상태에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거, 그게 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리치파카님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즉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일단은 해야 할 일들 리스트를 쭉 적고 그 다음에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이걸 언제 해요? 이거를 저는 보통 새벽에 이 플래너를 작성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들을 쭉 적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바쁜 날이 있고 덜 바쁜 날이 있잖아요. 덜 바쁜 날에는 플래너만 쓰고 더 바쁜 날에는 타임박스까지 쓰거든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타임박스도 한번 제가 쓴 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할 일들이 많지 않은 날은 플래너에 우선순위를 적고, 할 일이 정말 많은 날에는 그 일들 가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간 분배를 아예 타임박스에서 디테일하게 10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좀 짜고 있어요. 할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시간까지는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좀 흐름 정도, 오전에 요거 한두 개 하자, 오후에 요거 한 2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진짜 빠듯한 날에는 10분 단위로 시간을 아예 정하는 거죠.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플래너 갖고 오셨죠? 그렇죠. 까보죠 한번. 자, 한번 보시도록. 그러면 덜 바쁜 날 기준으로는 이게 평상시죠? 네. 그냥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할 일 이렇게 써놓고 체크리스트로 했냐. 와, 근데 다 했어. 안 한 게 없어. 여기 하나 안 했다. 여기요?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보통 이렇게 오늘 할 일 쭉 쓰고 그냥 한다. 맞아요. 자잘한 건 안 씁니다. 자잘한 건 안 쓴다. 제 기준에 자잘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8시에 PT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거. 제 본업, 제 사업, 여기에 이제 좀 핵심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자잘한 것들은 적지 않고 있고요. 자잘한 것까지 다 적게 되면 사실 플래너 칸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업무들만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간 관리라는 걸 하기 이전에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쭉 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을 땐 타임박스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 어떻게 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에는 이렇게 타임박스를 쓰는데, 타임박스에는 시간이 이렇게 10분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여기 체크리스트에 내가 할 일들을 쭉 쓰는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총 뭐 6가지, 7가지, 많으면 뭐 10가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6개밖에 없는데요. 네. 더 쓸 때 저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더 많이 쓸 때는 이렇게 쭉 뭐 메모까지 내려가서 쭉 쓰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나서 숫자로 동그라미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북토크님 인터뷰다 하면은 앞에다가 1번 쓰고, 뭐 물류업체 컨택하는 게 2번째다 하면 2번, 이런 식으로 쭉 쓰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간이 언제인가를 좀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예요? 저는 새벽 시간,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7시 사이, 그런 저에게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간에 1번을 넣는 거죠. 근데 북토크님 인터뷰를 1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긴다거나 3번, 그러니까 다음 차선으로 넘기면서 결국에 어쨌든 앞 순서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빼는 거죠. 개구리를 먼저 먹어라 그 개념이에요. 빡센 거, 중요한 거. 네, 빡센 거 중요한 거. 그거를 좀 먼저 채워서 시간 안배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랑 같이 쓰면 좋은 게 타이머. 뭐 다이소에서도 팔고 온라인에서도 저렴하게 판매하거든요. 포모도로 이거 돌리는 거. 네, 뭐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타임 시간 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것들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에 차질이 생기면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 안에 끝내려는 노력을 하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여러분 이거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거 리치파카님이 다 본인에게 맞는 걸 만들어서 하시는 건데 이 평상시 플래너에 이런 타임박스를 아예 안 넣어버리고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제가 이거를 제작했을 때가 제가 직업 군인 시절이었는데 사실 이 타임박스를 제작해봤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나한테 도움되는 걸 못해요. 어차피 직장인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유의미하겠지만 직장인이나 이제 어딘가에 뭔가 이 시간이 딱 잡혀서 활동하는 분들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일단은 쓰지 않았었고 기본적으로 플래너를 씁니다. 너무 바쁜 날은 요즘 이제 타임박스까지 시간 쪼개면서 쓰고 있고. 만들 당시엔 저게 필요가 없었다. 만들 당시엔 이게 필요 없었고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럼 정리하면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 중요한 일이 뭔지 할 일을 그냥 쭉 써본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뭐고 한 다음에 시간을 어떤 시간에 이 일을 할 것이냐 내가 가장 생산성 높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중요한 일을 넣어라. 맞아요.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는 거다. 근데 그 나한테 그러면은 효율이 좋은 나의 최적의 시간? 이건 어떻게 찾아요? 요거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거 진짜 직접 실행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이라고 해서 북토크님께 새벽이 잘 맞으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마다 다 각자 루틴이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실행해봐서 되게 하다 보면 좀 깨달아요. 아, 내가 이때는 효율이 좋구나. 그리고 이때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들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그래요.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집중이 잘 된다. 자기 직전에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때 되면 오히려 산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깨닫는. 북토크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그렇긴 한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거는 애가 없으시니까 나오는 속편한 이게 왜냐면 저도 보니까 원래 저도 유전적으로 그 유전자 검사 해보셨어요? 유전자 검사 안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내고왕이란 프로에서 그 유전자 검사 젠톡인가 뭐 이거를 내고를 해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저녁형 인간이래요. 유전자 검사에 그게 나와요? 네, 나와요. 별거 다 나와요. 탈모 가능성 이런 것도 나와요. 네. 저는 평생 아침형 인간인 줄 알고 아침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녁형이래. 저녁이 더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저녁에 좀 더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바꿔볼까 했는데 이게 다 와장창 된 게 애기 나오면서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어린이집이 저녁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 저녁에 일할래요? 안녕. 그래 너 저녁에 혼자 일해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호사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맞는 시간이 다른 거 맞아요. 그리고 나에게 최적에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 유일한 시간이죠.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애기 둘 대 보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내가 뭘 한다? 이거는 불가능. 애들 재우고 새벽에 내가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벽형 인간은 또 아니거든요. 저녁형 인간이지만은 뭐 또 12시, 11시, 12시 넘어가면 전 또 죽어요. 거기다가 내가 새벽에 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잘 수 있냐? 애가 일어나면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시간이 다른 거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아직 뭐 직장이라거나 아니면 육아라던가 뭔가 제약이 있다면 또 이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 못 바꾸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습관에 따라 바꿀 수 있대. 그래서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좀 내가 자유를 얻기 전까진 그냥 일찍 일어나서 해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 이 시간대 저 시간대 다 시도하고 해보다가 결국에 아침 맞아요. 찾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선택지가 없어. 맞아요. 혹시 SNS 마케팅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가요? 직원한테 맡기자니 잘 못하고 대행사 쓰자니 사기당할까봐 걱정되시죠?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SNS 마케팅 경로와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 마케팅이란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네, 어쨌든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건 이때 중요한 일을 넣어라. 시간 관리하는 게 저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뭐 하냐면은 저는 사실 베스트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날 아침이 아니라 전날 저녁. 전날 저녁에 내일 나 뭐 해야 되지? 쭉 생각해 본 다음에 저도 이거 쓰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체크리스트 노트. 이런 쬐깐한 게 있어요. 다이어리도 별도로 쓰는데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다이어리는 그냥 좀 뭐랄까요? 시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좀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다면은 거기에는 그냥 저는 할 일을 다 적어요. 아까 연주님은 사소한 거 안 한다 했는데 저는 그냥 다 적거든요. 다 적어놓고 그 중에 중요하고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중요한 것들만. 네. 여기 사소한 것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거 팔아야 되는데 광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쿠팡에서 산 건데 네. 여기다 쓰고 여기 옆에 우선순위를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해놓고 가급적 저는 별로 안 중요한 일은 일단 첫 번째 요일이나 시간을 최대한 미뤄요. 그렇죠. 빨리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시간 혹은 목요일이나 뭐 이렇게 좀 지칠 때. 그렇죠. 꼭 오늘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네. 미룬다. 그런 거 최대한 미뤄놓고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게 공통점이네요. 둘 다 결국 네. 숫자를 매기네요. 그렇죠. 내가 뭘 우선적으로 할지. 예전에 뭐더라?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 관리 관련된 거 조언하면서 그랬대요. 베들레헴 철강회사인가 여기였던 것 같아. 찰스 슈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컨설턴트를 불렀대요. 컨설턴트한테 우리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 기가 막힌 처방을 하나 해줘봐라. 그랬더니 이 컨설턴트가 제가 그럼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비용은 나중에 이걸로 효과를 봤다고 느끼는 만큼 주십시오. 후불제네요. 후불제로. 그런데 그 컨설턴트가 뭐를 알려줬냐. 전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제일 중요한 일 3가지를 쓰게 하고 그거 완료하면 퇴근하게 해라. 이것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뭐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돈 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엄청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꽤나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돈으로 5억인가? 아니 몇십억인가? 아무튼 꽤나 큰 돈을 줬어요. 와.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일이 뭔지를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 착착착 하는 게 중요하다. PD님께도 시키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시간 계획이랑 주간 시간표랑 체크리스트 같은 거 다 써요. 진짜요? 네, 다 씁니다. 와.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쓰고 저는 이제 혼자 다이어리에 쓰고 이제 PD님이 일하시는 건 제가 이렇게 업무 진행되는 걸 봐야 되니까 스프레드시트로 점검을 하거든요. 자주 못 보긴 하는데 간혹 한 번씩 봐요. 근데 가끔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잔소리? 잔소리라고 하기 어떻게 성인끼리 잔소리라뇨. 욕을 장난. 왜 안 돼 있죠? 근데 이게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배운 건데 이거를 시간을 감시한다.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일을 감시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그냥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씨 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 혹은 이전에 쌓여있던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될지 이걸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업무를 맡고 있고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제가 안 보면 이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하세요? 안 됩니다. 왜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업무를 할당해 놨고 오후에는 이걸 할 예정인데 혹시 지금 시키려고 하시는 게 이거보다 우선인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대신 하겠습니다. 이건 대화가 되는데 기록이 없으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너무 좋은 이거 대화법 되게 좋은데요. 서로 이제 오해를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 직원이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둘이서 이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교육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이거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고 업무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라는 대화가 됐어. 그런 다음에 하니까 부담이 거죠.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표정을 살피고 있어요. 제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표정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은 그냥 감시죠. 그렇죠. 네, 다짜고짜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이런 우리가 시간 관리를 방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시간을 딱 할당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방금 이처럼 사장과 직원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에서도 이게 도움이 돼요. 서로. 네, 왜냐면은 야 우리 모여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나 못 가 나 바빠 할 거 있어 나 유튜브 해야 돼 나 인스타 해야 돼 나 책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야 하는데 시간을 딱 미리 잡아놓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와의 약속인 거야. 그럼 나와의 약속이면은 나 그때 약속 있어 꼭 내가 누구랑 약속 있는지 말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시간표로 플랜으로 해서 야 여기 내가 차 있어. 만약에 근데 거기 뭐 책 읽기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여기 고정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절할 명분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핵심은 할 일을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기 이전에 할 일을 잘 뽑고 그것을 효율적인 시간에 배치하자. 맞아요. 겁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 관리하실 때 네. 사용하는 게 이 플래너와 타임박스. 그리고 아까 그 타이머. 네, 타이머.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도 있고 이런 체크리스트도 있고 저도 타이머 있긴 하는데 요새는 타이머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황농문 교수님 이야기였나? 포모도로 타이머 이렇게 하잖아요. 네, 돌리는 거. 25분,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5분밖에 집중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농문 교수님이었는지 김익환 교수님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제가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머가 나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에 완전 몰입하고 집중하면은 25분, 30분 시간을 신경을 안 쓰게 된다. 그냥 완전 까먹고 그냥 야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경지가 있는데 이걸를 딱 해버리면은 이 시간표가 가는 순간 타이머가 끝나는 순간 끝. 더 깊은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것도 근데 되게 일리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 할 때 정말 그야말로 몰입이라는 뜻이 여기 몰입했다 저기 몰입했다 이게 아니라 그 황농문 교수님 보면 진짜 자신의 맞아요. 거기에 미쳐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일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SNS도 하고 있고 요걸로 이제 요 관련된 걸로 사업도 막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개수가 많으면 개수가 많아져 버리니까 그 몰입 타이머 없이 그냥 온전히 시계 안 보고 몰입한다. 이게 저한테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처럼 진짜 자신만의 딱 정통할 하나 딱 찾아서 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요 경지에 이르면 또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어떤 일을 하냐. 그리고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요새 하도 도파민으로 MG의 뇌가 바사삭 돼가지고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요거 돌리면서 좀 집중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초보자분들은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이게 집중력이 성인 뭐 연구마다 다 다른데 뭐 40분이라는 연구도 있고 50분이라는 연구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그 시간 자체가 정말 많이 줄었대요. 근데 이제 그 타이머 없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거 하려다가 잠깐만 저것도 해야 돼 하고 세고 옆길로 계속 세거든요. 근데 타이머를 해놓으면 그치 내가 그래도 30분 동안은 요거 하기로 했지 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세려다가도 20분 남았네 10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만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방금 딱 말씀해서 결국 이 책에서 방금 제가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찾고 나면 그 일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되는 행동을 정하면 그 행동을 내는데 시간을 써라.
초점을 정하고 이렇게 딱 관역을 정하고 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짧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권총을 쏘는 느낌이고, 네. 몰입해서 하면은 바주카포를 한 방에 빵 쏘는 네.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역량이 개인마다 좀 많이 다르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오히려 이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시간 관리를 처음 해야겠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를 원래 완벽하게 잘하고 플래너도 잘 쓰고 할 일 잘하고 계시던 분들은 원래 잘해요. 맞아요. 근데 이걸 해야지라고 관심 갖는 사람은 원래 못하던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강박을 가지면은 실패하고 기분이 나빠.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막 나 계획한 대로 다 해야지 못할 수도 있지. 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좀 그 뒤에 짜잘했던 거 못할 수도 있지.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러면 너무 안 하게 되려나요? 근데 그 강박을 안 갖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꼭 뭐 무조건 이 시간 관리를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야지 이게 잘 맞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J랑 P랑 이게 좀 갈리잖아요. J인 분들은 그걸 하면서 오히려 선순환이야. 내가 딱 계획을 하고 맞아요. 요거 이뤄가고 역시 나랑 이게 잘 맞아 하면서 되는데, P인 분들은 계획 세우는 것부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또 이거 하나 틀어지면 그치 난 더 안 맞나 봐 하니까 또 계속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고 또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 타임박스 있잖아요. 네. 요거는 내가 J다 하면 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P들은 일단 다 모르겠고, P는 아침에 할 일 3개만 적어요. 아침에 오늘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3개에서 막 5개 넘으면 안 돼. 그거 적는 것만 해도 진짜 생산성이랑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할 일이 3가지가 넘어가면, 가지수를 줄이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할 일이 3가지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메인으로 해야 할 일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정말 많으면 5개? 5개도 많아. 솔직히 그렇죠. 원띵 이런 거 보면 하나. 맞아요. 3개만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먼저 쓰는 게,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사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